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관학교 기출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할 김초영입니다. 자, 사관학교 기출문제풀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직접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자, 기출문제라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기출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론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또 하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이론과 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를 좀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4번에 걸쳐서 기출문제 풀이를 좀 꼼꼼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무래도 각 영역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것들은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좀 해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문제 보시면 지문이 교재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 교재를 일단 최대한 옮겼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이 지문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시청 측과 그 다음에 구단 측의 협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2017년 야구장 임대료권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는 야구장 임대료를 작년과 같이 입장료 수입의 15%로 유지하고자 합니다라고 돼 있죠. 자, 15%로 유지하려고 합니다가 시청 측의 입장이 되겠죠. 자, 다른 지역의 야구장도 이 정도로 책정을 하니까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단 측은 작년부터 저희 팀 홈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 수가 30%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임대료 수입의 10%로 정했으면 합니다라고 구단 측의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서로 각자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관중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로 낮춘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자, 시청 측은 2017년에는 관중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로 낮추는 건 어렵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야구장 임대료를 입장료 수입의 12%까지는 내릴 수 있습니다. 자, 12%까지는 내릴 수 있다. 자, 두 번째 시의 입장이 되겠죠. 자, 대신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넘겨드렸던 야구장 광고권과 매점 운영권을 이제는 우리 시에 돌려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권과 매점 운영권도 돌려달라 해서 세 번째 시청 측의 입장까지 정리가 됐죠. 자, 구단 측은 12%까지 내려주실 수 있다는 말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광고권과 매점 운영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입니다. 작년부터 관중수가 늘었다고 해도 선수들 연봉 인상을 비롯해 운영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 구단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측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입장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시청 쪽에서 구단의 사정이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넘겼던 권리를 이제는 구단 사정이 많이 나아졌으니 원래대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자, 임대료를 입장료 수입의 12%까지 낮춰주는데도 불구하다면 저희는 15%대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시청 측의 입장은 결국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은 몇 %까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2%까지만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의 12%까지 낮춰주는데도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15%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강경한 태도까지 보이죠. 자, 그래서 구단 측은 그동안 배려해 주신 점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관중이 늘어나면서 광고 수입과 매점 운영 수입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저희 구단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라는 거죠. 수입이 많아진 건 우리가 노력한 것이다. 인정해달라. 자, 그러니 광고권은 시에서 가져가시되 매점 운영권은 계속 저희가 가졌으면 합니다. 자, 매점 운영권은 저희가 계속 가졌으면 합니다가 구단 측의 또한 입장이죠. 그래서 매번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다. 경기가 있는 날만 생기는 것이고 또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죠. 자, 그랬더니 시청 쪽에서 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입장 행사를 개최해 주시고 홈런 개수당 일정 금액을 우리 시에 기부해서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보였죠. 그랬더니 구단 측에서 자,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시의 복지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 구단의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겠다. 자, 매점 운영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제한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 작성하시죠 해서 협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내용 정리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문을 좀 적용을 시켜보죠. 자, 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위 협상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협상의 과정을 보면 시작, 조정, 합의로 되어 있죠.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앞쪽에 지문 내용 기억나십니까? 자,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시청 측은 우리는 기존의 입장료 수입의 15%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구단 측은 안 됩니다. 10%로 정했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제안 및 대응 제안을 통한 합의점을 모색을 했습니다. 자, 야구장 임대료를 수입의 12%까지는 낮춰줄 수 있다. 대신 광고권과 매점 운영권 돌려달라. 그랬더니 자, 구단 측에서는 참 말은 고맙지만 낮춰주는 건 고맙지만 광고권과 매점 운영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그랬더니 시청 측이 그렇다면 우리는 15%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구단 측은 우리의 노력으로 수입이 올라갔으니 인정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시청 측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에 좀 동참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합의가 이루어졌죠.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몇 번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1번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자, 구단 측은 관중수의 증가를 근거로 야구장 임대료를 인하하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적절한 내용이죠. 야구장 임대료를 인하하려는 것이 기본 입장이 되겠죠. 구단 측은. 그래서 10%대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죠. 자, 이번에 시청 측은 구단 측이 처음 제시한 임대료 인하율을 수용하면서 대응 제안을 제시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틀렸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됩니다. 자, 시청 측은 구단 측이 처음 제시한 임대료 인하율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 제시한 임대료 인하율은 몇 %였습니까, 여러분들? 자, 10%였죠. 근데 이 10%를 수용했습니까? 아니죠. 너무 낮췄다. 안 된다라고 해서 12%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서 12%를 요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3번을 보시면 구단 측은 그동안 해온 노력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서 시청 측의 제안에 대한 대응 제안을 제시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매점의 수입도 올렸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 달라라고 했던 지문의 구절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B는 시청 측은 구단 측이 원하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구단 측의 협력 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다. 자, 일단 권리를 인정해주고 협력 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건 무료 행사를 연다든지 홈런의 개수당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데 쓰겠다든지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를 했죠. 그리고 구단 측은 시청 측이 제시한 복지 정책과 관련된 협의 방안의 효과를 언급하면서 자, 효과는 일단 복지 재정 수준이 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우리 구단의 이미지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효과 두 가지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가에 나타난 협상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가 지문을 실제 여러분들과 교재를 통해서 좀 살펴보죠. 자, 가는 자, 구단의 사정이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넘겼던 권리를 이제는 구단 사정이 많이 나아졌으니 원래대로 되돌려 받겠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입장료 수입의 12%까지 낮추는데도 불가능하다면 15%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안 할 겁니다. 라고 강경하게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5번부터 거꾸로 한번 보죠. 자, 상대 측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제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 제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인데 비판했다라는 건 당신들의 주장이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걸 언급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쪽의 요구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협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니까 비판의 요소는 빠졌다라고 봐야죠. 자,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해 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자, 심각성을 부각했다,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 두 가지 부분도 역시나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죠. 또 상대 측 주장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완곡하게 지적했다. 역시나 논리적인 지적은 드러나 있지 않죠. 또한 상대 측의 과거 상황을 언급하며 양보를 겸손하게 제안했다. 과거 상황 언급, 양보를 겸손하게 제안. 더 이상 협상 안 하겠습니다는 겸손한 제안이 아니죠. 자,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 되겠죠. 자기 측 주장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자, 정당성은 어떻게 언급이 됐죠, 여러분들? 자, 가 부분에서 보면, 자,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너희들에게 넘겨줬던 권리를 니네 사정이 나아졌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상대 측 제안이었던 10%로 낮춰주는 것,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그래서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억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시청 측과 구단 측이 작성할 계약서가 됩니다.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지문을 우리가 충분히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금방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야구장 임대료는 입장료 수입의 12%로 정한다는 맞는 내용이죠. 자, 광고권은 시가, 매점권은 운영권은 구단이 갖는다. 서로 나눠 가졌던 것도 해당 사항이죠. 자, 구단은 홈런 개수당 일정한 금액을 시에 기부해서 난치병 어린이 돕는 데 쓰기로 또 했었죠. 자, 시는 구단의 매점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구단이 매점 운영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매점의 수익이 올랐다라고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알겠다, 그거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광고권은 우리 시가 가져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시는 더 이상 매점을 운영하는 구단 측에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언급이 된 바가 없죠, 지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구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야구장 무료 입장 행사를 개최한다. 무료 행사들 연다라고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은 4번. 자, 정리가 됐죠. 자,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화법이나 작문 또 비문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푸실 땐 여러분들이 먼저 꼼꼼하게 지문에서 요구하는 또 문제에서 찾으라고 요구하는 바들이 뭔지 분석을 좀 확실하게 해놓고 그 분석된 내용을 문제에 적용시켜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지문 읽고 다시 문제로 가서 또 지문 보고 또 문제 보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동선도 복잡해질 뿐더러 내용도 엉키게 되겠죠. 그래서 지문 분석 확실히,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지문에서 확실히 찾아서 비교해서 맞다 틀리다 확인 작업 거치시면 되겠죠. 최대한 내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맞다 틀리다가 기준점이 돼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답률이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 보죠. 자, 4번부터 5번 해당 지문입니다. 자,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먼저 한번 잠깐만 보죠. 일단 4번 문제는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의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문 분석을 할 때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거 그러면 보기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사회적 배경을 언급한다, 질문의 형식이다, 인용이다, 경험 환기다, 중심 제재와 관련된 얘기다 라는 것을 미리 한번 보시고 나서 지문을 보시면서 질문을 했나? 예전의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준 부분들이 있나를 확인하면서 분석해 나가자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내용 확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 분석도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여러분 몇 년 전 상영된 해적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해적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드물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역시 보신 분들이 많군요. 자, 조선의 사신이 중국 황제로부터 받은 옥새를 잃어버리자 여러 인물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찾아 나선다는 게 이 영화의 설정이었죠. 옥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게까지 애쓰며 차지를 한 걸까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흥미 유발을 해주고 있구나. 관심 유도가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 영화를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본인들이 했던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죠. 그리고 자, 한 걸까요? 보셨나요? 일단 이 발표를 듣고 있는 청자들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중요하게 다루어진 옥새에 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자, 발표 주제가 되겠죠. 자, 활동지 보시면서 자, 이 발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의 도장으로서 옥으로 제작한 것을 옥새, 금으로 제작한 것을 금보 혹은 금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옥새에 대한 정의를 밝혔죠. 이런 것이 옥새다. 자, 진시황 때 옥으로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는 도장을 새긴 것이 옥새의 시작이었는데 이후 금으로 만든 금보도 그냥 옥새를 통해서 불렸습니다. 라는 것은 옥새에 대한 나름의 유래죠. 자, 이것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시대의 왕의 옥새인데요. 손잡이 부분이 거북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북은 십장생의 하나로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죠. 자, 옥새에 새겨진 이와 같은 문자를 인문이라고 합니다. 또 옥새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볼까요? 네, 한자인데다가 글자체가 독특해서 읽기 어려우시죠? 이것은 바로 조선 국왕지인이라고 새긴 겁니다. 자, 고려 말에 신진 4대부들이 이성계에게 옥새를 가져다 바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옥새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또 옥새를 왕의 계승의 징표로 삼았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옥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후대로 내려올수록 옥새를 찍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옥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고궁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라고 돼 있으니까 학예연구사의 한 말을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인용했다. 자, 근데 큰 따옴표는 없죠. 그러니까 인용을 해도 간접 인용을 했구나. 따옴표가 없다고 해서 인용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현재도 옥새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계속해서 질문은 던지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의 대통령이 옥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국새가 2011년 새롭게 제작한 현행 대한민국 국새입니다. 라면서 사진을 보여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발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내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4번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5번부터 보죠. 중심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며 청중의 흥미를 끌어야겠어. 일단 청중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들은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이야기가 일단 언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말 이성계의 이야기가 지문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흥미를 끌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역시나 이 부분도 영화 해적에 관련된 얘기겠죠? 답이 안 되겠죠. 자,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했다. 자, 아까 우리 실제 지문에서 누구였습니까?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에 의하면이라고 인용된 부분도 찾았었죠. 자,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야겠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음표가 달린 부분만 찾아도 꽤 될 겁니다. 자,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 되겠죠?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언급해야겠다.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문에 언급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사회적 배경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 답은 1번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을 좀 보시면, 자, 발표 들으면서 활동지에 대해 메모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답 체크를 먼저 해보자면 4번이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국내 문서는 중국 황제에게 받은 어보를 사용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지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지문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이죠. 자, 왕명으로 작성되는 국내 문서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한 어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중국 황제에게 받은 어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작한 어보를 사용한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6번부터 8번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자, 장문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문제 적용시켜 보죠. 자, 역시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내용 확인이 일단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확인 문제도 있고 또 7번 같은 문제는 이제 고쳐쓰기 문제, 문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이제 글쓰기 전략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빨리 분석을 통해서 적용을 시켜야겠죠. 자, 장문 상황은 자, 회원들에게 이번 등산 계획에 대해 알리는 한편 국립공원 등산로 등급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가 일단 주된 목적이 된다라고 밝혔죠. 자, 초고를 한번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 누구누구입니다. 자, 지난 11차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과거 산행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소백산 등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고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설명돼 있죠. 자, 이번에 전해드릴 사항은 다음 주말에 실시할 12차 산행을 설악산 등산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운영진에서 설악산으로 정한 이유는 카페에서 실시한 산행지 온라인 투표에서 설악산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자, 그래서 설악산으로 우리가 산행을 가게 된 이유도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 그림처럼 이번 산행은 설악산 오색분소에서 대청분소까지를 왕복하는 것으로 편도 약 5km에서 4시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 팀을 나눠서 이 부분 나눠서 각자 다른 코스별로 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언급이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자, 등급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등급제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표로 시각자료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역시나 첨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이죠. 자, 산행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코스가 있으니까 자, 장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꼼꼼히 챙겨오기를 바란다라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의 내용은 크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자, 문제를 좀 보시면 6번에 장문 상황을 고려해 글을 쓰기 전에 글쓴이가 떠올린 생각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답 체크를 좀 먼저 해보고 설명을 드리죠. 5번입니다. 자, 안전 산행을 위한 당부 사항을 전달할 때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야지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야지. 자, 우리가 지문을 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지문에 보면 글쓴이가 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급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단쯤에서 제가 회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라고 돼 있죠.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의견을 밝혔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글쓴이의 말일 뿐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말이 인용됐다라는 건 잘못된 내용이다. 자, 회원들에게 지난 산행에 대한 간단한 보고 11차 과거 산행 언급했다라는 거 지문에서 우리가 찾았던 내용이죠. 등산 계획을 안내할 때는 산행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온라인 카페에서 투표로 1위하게 됐다 언급이 됐죠. 자, 시각자로 제시했다.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을 했었죠. 자, 등급제는 등급 코스별로 나누어 특징을 얘기해 주자. 자, 실제로 등급 코스별로 우리 교재 지문에도 역시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자, 7번으로 가보죠. 기억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기억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자, 기억은 우리 앞부분에 있죠. 자,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가 복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돌아가 복귀한다. 자, 이렇게 써도 됩니까, 여러분들? 형태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복귀라는 말 자체가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올바르겠죠. 아무래도 중복된 표현이다. 자, 니은입니다. 이제 자, 니은은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죠. 설악산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니은의 설명은 주어와의 호응이 잘못되었으므로, 자, 주어를 빨리 찾으러 가보죠. 그 문장에. 자, 그 문장의 처음 부분으로 가면 운영진에서 설악산으로 산행을 정한 이유는이 주어가 되겠죠. 자, 우리말에 이유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서술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유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꼭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로 바꿔주는 건 당연히 맞겠죠. 자, 3번 디귿입니다. 단어의 선택이 잘못됐으므로 난해로 바꾼다. 자, 디귿을 한번 보죠. 디귿은 다음 장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디귿은 모두 산호란의 팀으로 가버리시면 정말 험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험난합니다 라는 것을 난해로 지금 바꿨습니다. 맞게 바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자, 험난하다라는 건 힘들다는 뜻이고 난해하다라는 건 뭔가 복잡하다,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는,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일 때 쓰는 말이죠. 자, 둘 다 틀렸죠? 올바르게 고치려면 난해하다가 아니라 난처합니다로 바꿔야지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내용 맞나 확인해 보죠. 내용의 흐름을 고려해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자, 바꿔보죠 한번. 자, 앞부분 같은 경우는 자, 4번에서는 자,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지금 리을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앞문장을 읽어봤더니 그 앞문장은 등급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급제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만든 이유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조금 내용의 흐름상 적절해지겠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게 올바를 것이고, 자, 미음은 접속어의 연결이 어색함으로 그렇지만으로 바꾼다. 자, 접속어를 한번 보시면 미음은 자, 그러면 설악산에서 멋진 땀방울을 흘릴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자, 접속어가 들어갈 위치를 알고 또 어떤 말이 접속으로 들어가야 될까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죠. 역접인가 순접인가 라는 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 앞부분을 읽어봤더니 태양빛은 더없이 강렬해지고 뜨거운 바람은 우리의 눈과 귀를 훅훅 볶아댑니다 라고 돼 있죠. 자, 힘들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뒷문장을 읽어봤더니 벌써부터 행복해진다,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죠. 내용상 두 문장은 역적 관계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으로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8번입니다. 자, 초고를 올린 회원들이 쓴 댓글 중 초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 문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이 되겠죠. 자, 니은을 보면 자, 2번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산행지를 결정할 때 꼭 카페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라고 꼭 이렇게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지문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설악산이 된 이유는 이번에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서 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해서 이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자, 2번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10번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자, 보기 1과 2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검토를 해보죠. 장문 상황인데 과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논설문 쓰기입니다. 자, 일단 설득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자, 장문 소재는 대기오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논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자, 활용 자료로 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도서 자료인데, 자, 여러분들이 실제 지문을 읽어 보셨을 테니까, 자,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이 가해 자료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이 수소차들을 사용했을 때 이런 특징들,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친환경 자동차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들 정리되어 있는 자료다. 자, 나는 보도자료입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용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만 좀 선행이 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는 자료다. 자, 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역시나 자, 통계 자료를 봤더니 역시나 뭐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가솔린 차량의 신규 등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경유차도 역시나 좀 높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기차와 같은 어떤 친환경 자동차는 너무나 지금 미미한 수준의 신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는 신규 등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라를 좀 보시면 자, 인터뷰 자료입니다. 인터뷰 자료인데 읽어봤더니 자, 친환경 자동차 너무 비싸다. 보조금도 없다. 그리고 너무나 혜택도 적다. 그리고 정비 시설도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인터뷰 자료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보기 2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자, 9번입니다. 보기 2를 활용해서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살펴보죠. 자, 5번부터 좀 보죠. 미음에서는 나와 다 라를 활용해서 친환경 자동차가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구입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해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 미음은 자, 우리 지문에 나와 있죠. 소비자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자, 그러면 나, 다, 라를 활용한다고 돼 있죠. 나, 다, 라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이렇게 급성장할 것이다.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를 것이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신규 등록은 낮지?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사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안 좋다라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좀 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우리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5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4번을 보시면 리을에서는 나다를 활용해서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자동차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자, 나하고 다는, 자, 나는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나 자료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는 신규 등록 현황이죠. 근데 경유차가 높은 신규 등록 비율을 보이고 있는 자료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 부담금 부과해서 친환경 자동차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자료는 적절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3번은 디귿에서는 달R을 활용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비싼 가격, 구매 지원 제도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미흡 등이 자동차 보급이 저조한 이유를 밝힌다. 자, 다하고 라죠. 친환경 자동차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자세히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낮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언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니은에서는 가나를 활용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며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어들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언급한다. 니은은 환경 개선 효과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를 활용을 한다면 자, 친환경 자동차가 확대만 되면 훨씬 줄어들죠. 그게 친환경 자동차 효과에 보면 몇 % 줄어든다라고 언급이 돼 있었죠. 자, 또 1번 기억에서는 가를 활용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의 종류와 장단점을 제시한다. 자, 가는 친환경 자동차 효과인데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또 수소차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설명이 돼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보기 2의 서론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1의 장문 논지를 반영해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 이게 우리가 보기에서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죠.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두 번째 조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 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자, 1번부터 살펴보죠. 대기오염의 물질의 1차적 주범, 일반 자동차 판매량은 왜 계속 늘까?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명암을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식은 드러났죠. 1차적 주범, 왜 판매량 안 늘어날까? 자, 구체적인 통계 수치도 나왔죠. 대기오염이 일단 첫 번째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자, 비유적 표현 살펴보면 어두운 그림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도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논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반 자동차 판매량은 왜 계속 늘어나는 것일까? 얼핏 보면 논지처럼 보이죠. 왜 전기차는 이렇게 사람들이 신규 등록이 낮지?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함정인 거죠. 이 글에서 얘기하는 논지는 보기 1의 장문 논지니까 보기 1은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지가 되는 거죠. 자, 그냥 단순히 왜 일반 자동차만 늘어나지는 논지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죠. 자, 2번은 어느덧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10년 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자. 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논지는 드러났죠. 자, 그렇다면 비유적 표현을 찾아보면 목을 조이고 있다 드러났죠. 자, 뭐가 없습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죠. 자, 3번에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우리들의 하늘이 검게 물들고 있다. 자, 비유적 표현 찾았죠. 자,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의 신규 등록 비율은 왜 2% 내에 불과할까? 자, 2%. 자,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걸림돌은 뭐지? 개선할 수 있는 건 뭘까? 자, 논지도 등장을 했죠.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이 됐죠. 답은 3번. 자, 4번과 5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금방 찾을 겁니다. 자, 두 보기에는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죠. 자, 넘어가서 자, 11번입니다. 자, 보기는 접두사의 쓰임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접두사로 적절한 것은 자, 접두사라는 것은 일단 파생어를 만들 때 쓰이는 I가 되겠죠. 자, 파생어라는 건
합성어와는 달리 한쪽 말에 다른 말이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근 플러스 접사의 형태 또는 접사 플러스 어근의 형태입니다. 뒤에 붙으면 꼬리미자 써서 접미사, 앞에 붙으면 머리두자 써서 접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탐구과제 수집한 단어 분석을 통해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접두사의 쓰임을 탐구한다. 수집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탐구 결과가 정리돼 있죠. 자, 우리가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까맣다, 파랗다, 검었다, 퍼렇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무얼로 여러분들 보입니까? 자, 바로 쌍기역과 피읍으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새가 있죠. 자, 이런 접두사들은 뒤에 거센 소리가 오거나 된 소리가 왔을 때 따라 붙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셋과 쉿이 남아있죠. 즉 셋과 쉿은 어떨 때 울림소리일 때 따라온다. 자, 그럼 거센 소리, 된 소리, 울림소리일 때 얘네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바로 이 모음으로 다시 한번 나뉘는 거죠. 자, 음성 모음이 왔습니다. 된 소리하고 거센 소리입니다. 된 소리하고 거센 소리. 자, 꺼머타가 앞에 있죠. 그 다음에 퍼렇타가 있죠. 자, 음성 모음 어와 어가 왔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면 바로 적용이 가능해지겠죠. 자, 오, 아, 요, 야가 있습니다. 자, 밝은 느낌 나죠? 자, 음성 모음은 우, 어, 유, 여가 있습니다. 어둡고 좀 가라앉은 느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된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나새가 아무 단어에나 붙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음성 모음이 왔을 때, 양성 모음이 왔을 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음성 모음이 온 꺼머타와 퍼러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붙었습니까? 시가 붙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시가 되겠죠. 자, 시가 들어간 거 두 개 일단 압축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림소리인데 양성 모음입니다. 울림소리인 거는 니은,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하고 우가 음성인지 양성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오는 양성입니다. 자, 오, 노랗다,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자, 양성 모음 니은엔 지금 뭐가 붙었죠? 셋이 붙었죠? 아, 셋이 되겠구나. 시셋이구나. 그래서 시셋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 다음에 합성어 방법, 파생되는 방법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일단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거. 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되게 허탈할 만큼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는 보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기억의 예문을 보죠. 철수, 그려는 되지 않는다. 요는 되지 않는다. 철수는, 철수도, 철수만만 지금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유는 체언 뒤에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철수가 멋있어, 그려는 안 되고, 요도 안 되고, 멋있어는 보여, 멋있어도 보여, 멋있어만 보여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 니은 예문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둬야 될 부분은 바로 멋있어, 보이네 라는 거죠. 자, 멋있다, 보인다 둘 다 용언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용언이 두 개가 나란히 왔을 때 우리가 앞에 것을 본용언, 뒤에 것을 보조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는 접착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친구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을 찾으면 자, 연결어미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있죠. 확인을 했죠. 그래서 3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직 뒤에 나머지 문제들이 더 많이 남아있죠.
다음 시간들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꼼꼼하게 문제풀이를 해볼 겁니다. 자, 다음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꼭 점검해서 풀어보시고 틀린 부분들 또 부족한 이론들이 뭔지 체크해 놓으시고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좀 알찬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